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좀 교육을 좀 몇 가지 좀 해드릴 거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심 종목이 있어요. 왜 제가 이 관심 종목을 이 중에서 올라갈 것만 찝어서 이렇게 주지, 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널 뿌려주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일단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관심 종목은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왜 이게 올라가려고 하고 왜 이게 빠지려고 하는지를 같이 아셔야 돼요. 일단 제가 관심 종목 알려드리면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제가 뭐 답변이나 대응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하시고요. 질문하는 방법은 밑에 댓글창도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번호 있죠?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 겁니다. 장중에 바쁘다 보니까 휴대폰 제가 문자는 잘 확인 안 해요. 뭐 카톡 같은 경우는 그 PC 화면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바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문자는 바로바로 대응이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NFT나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고, 이 시장의 흐름이 이제 결국에는 또 OLED나 또는 LCD 또는 그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모듈 이런 쪽으로 지금 점점 이렇게 번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메타버스나 NFT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냥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그냥 오르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메타와 유니버스를 섞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 하는 회사고 이게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메타버스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품 관련돼서 우리가, 그리고 또는 뭐 인플루언서 막 이런 사람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김선호라는 그 배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인기도나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김선호에 대한 이미지 평판, 브랜드 평판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배우의 일단 그 사생활로 인해서 갑자기 좀 힘든 시기를 좀 많이 겪었죠. 결국에는 뭐 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한 화두에 나온 화제거리에 대한 중심적인 부분은 뭐 그렇지 않았다, 반대적인 의견이 있었다라고 해서 다시 이미지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는 있지만, 항상 이 인플루언서들, 그 유명한 배우, 연예인들은 항상 이 내가 뭔가를 쓸 때 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상품의 가치, 브랜드를 이 가치화하기 위한 광고 효과로는 언제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빅뱅의 멤버들이 뭐 마약 혐의가 있었다, 아니면 뭐 군대에서 무슨 특혜 조건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에 대한 평판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멤버 중 한 명이 뭐 성 관련된 그런 사건에도 연루가 되면서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가상현실에 있는 그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거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보면 좋을 텐데, 가상 캐릭터 이거를 보시면 아마 하시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떤 블로그에 들어오는 건데, 블로그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 버추얼 캐릭터라고 해요. 자 사람이, 이 진짜 되게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캐릭터가 인스타그램의 그 팔로우 수도 굉장히 높고요. 굉장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우들이나 또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르는 뭔가 그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릴 미켈라라는 이 사람은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얘가 입고 나오는 명품 브랜드 릴 미켈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인스타그램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입고 나오는 브랜드, 자 그거 지금 보시면 웬만한 모델들이 원하는 그런 몸의 비율을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화면이 좀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공개돼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팔로우 수가 일단 엄청납니다. 팔로우 수가 엄청나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진짜 실제 사람들과 실제 사람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 사람과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것처럼 실존 화면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고 나오는 옷의 브랜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판매 진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러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나 또는 모델들도 몸매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연식과 나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나이를 먹지를 않아요.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 대조적인 옷을 입고 입혀놓고, 예를 들면 루이비통 또는 디올 여러가지 톰 브라운 이런 브랜드들을 그냥 막 입혀서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광고 컨텐츠 전략이 전부 다 요즘은 메타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로 루이비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광고 모델을 쓰는데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일본 캐릭터도 있고, 한국에서도 신한에서 만든 캐릭터가 있어요. 신한 라이프에서 버추얼 그 캐릭터가 있어요. 얘도 진짜 사람 같아요. 실제 사람 같아요. 근데 실제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거 광고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 거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일단은 이제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엔터주가 이제 연예인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소속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투자의 가치가 예전에는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엔터 쪽에서 이제 이 버추얼 캐릭터들을 만들면서 뭔가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균형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나 NFT는 뭐냐면 그냥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이 게임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실제 그 현금화 가치가 되는 그런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들 리니지라는 게임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또는 카트라이더나 다 한 번씩은 또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FPS 게임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NFT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자, 리니지로 칠게요. 리니지 게임상에서 낚시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낚시를 하는데 황금 낚아야지 돈이 많이 드는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예전에 게임 했었을 때 황금 거북이인가 그걸 뽑아야지만 그게 낚시하다가 나와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낚시하면서 황금 거북이가 진짜로 물지는 않겠지만 게임상에서는 그게 돈이 됐었거든요. 게임의 화폐 가치로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낚았다고 했을 때 게임사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게임 유저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고 캐릭터를 생성하고 하는 데에는, 이전에는 그냥 월 가입료, 월 정액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줘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 그만큼 수준 높은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의 가치에 따라. 자, 그래서 이 돈의 가치에 따라서 캐릭터를 생성을 하고, 이 캐릭터가 거기에 자체적으로 채굴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계속 이제 낚시도 하고 이것저것 싸움도 하고, 싸움이라는 게 이제 좀 안 좋게 듣는 게 아니라 게임상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PK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그런 것도 해서 돈을 또 얻고요. 그러면서 사냥을 하면서 거기에서 몬스터로 인해서 그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부 다 현금화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게임에서 돈을 버는 시대가 왔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했어요. 은행 직원들이 지금 다 퇴사하고 있다. 퇴직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한 5억인가 3억인가 이렇게 주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고 은행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 왜?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 비대면식으로 은행 업무가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고, 이게 개발화되고 상용화되다 보니까 이제 항구에 앉아서 그 상담을 해주는 직원들이 이제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회사 나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굳이 회사를 가지 않아도 그 가상현실 안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을 찾지 않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사무실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무실에 오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 사무실에서 해야 된다는 업무를 진행해야지 뭔가 업무가 된다라는 뭔가 아직 그 고정관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무실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굳이 집에 프로그램 설치, 모니터, 화면 다 설치해 놓고 집에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직 개발이 조금 부족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모든 업무가 추진이 될 거고, 앞으로 이 광고든 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다 이런 버추얼 캐릭터들이 다 이제 차지를 할 것이고,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게임 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게임 상금, 직접 가상 이 VR을 착용하고 직접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서 뭔가 그 게임 가상에 있는 현실을 이겨내는, 그래서 상금을 타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사업이 좀 치중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다 알고 있는 거 왜 굳이 지금 설명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질문 오시는 분들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이 화면 꼭 보실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 차원에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질문 하나하나 받으면서 좀 대응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질문 받은 거 그때그때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때그때 말씀드릴 거고,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일단은 메타버스나 NFT, 그리고 또 이제 뭐 반도체 시장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NFT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외인 투자자들도 그렇겠지만 기관 투자자들 또한 지금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판다라는 전략으로 위 고점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쵸? 자, 그러다 보면은 다들 알고 있다시피 기관이나 외인은 언제 던질지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됐다,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 10% 20% 올라도 저는 절대 안 따라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물려본 사람은 알아요. 아직 덜 물려봤어요. 사람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기대치가 높고 사업 전략이 좋다라는 건 다들 알겠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투자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위험성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돈을 번다라는 것은 결국엔 투기예요. 투기.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돼야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수익량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 느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에서 돈 다 잃으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도박장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제가 너무 많은 거를 대응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너무 큽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시장을 너무 급등주만 쫓아다니면은 차라리 마사회에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사회에 가입하라는 거는 경마장 가셔야 돼요. 빠르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에 대한 데이터만 잠깐 뽑아가지고, 이 말이 요즘 컨디션이 좋다더라 하면은 그쪽 말에다가 투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이건 데이터 분석이 아니에요. 주식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게 오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거 따라 들어가서 급등하는 거 먹고 난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거는 전업 투자자들, 지금 저한테 교육 받으시고 리딩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전업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전업 투자분들은 굳이 전문가들 소견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단타 쳐가지고 빠르게 먹는 게 더 빨라요. 이거 단타 종목 주는 그런 유사 투자 자문업체 많아요. 그런데 가시면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너무 답답한 시장에서 자꾸 수익만 이렇게 외치는 거는 너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는,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는, 저와 자주 소통을 하시고 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제 번호 여기 남아져 있는데 저한테 전화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전 전화 거절 안 합니다. 다 받습니다. 제가 진짜 바빠가지고 못 받는 경우에는 밤 늦게서라도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하세요. 밑에 010-4407-1778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제가 전화를 받을 겁니다. 제 번호고요. 제 명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은 이거 NFT 쪽으로 가가지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관심 종목이 뭐가 있냐면요, 오늘 종목들을 제가 좀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다 적어왔고요. 제가 이 종목들이 왜 지금 가치가 있는지 좀 설명도 좀 드릴 거고요. 너무 많이 적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자, 농심, LG디스플레이, 선익시스템, 야스, 주성엔지니어링, DMS, 필옵틱스, 미래컴퍼니, 아이원스, 파트론, 그리고 노르페인트, 하늘시멘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왜 이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지, 일단 차트가 상승 흐름세 차트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 3일 4일 전부터 적어서 계속 주시했거든요. 왜 이 종목이 올라야 되는지. 저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저한테 리딩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말씀 안 드렸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LG 디스플레이는 좋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LG 디스플레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감 시황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남겨드리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좋다,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 수혜도 받을 것이고 NFT에 대한 수혜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광군절도 있었고, 광군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LG 디스플레이예요. 작년 시장 작년 차트에서도
전에도 확인하시면 수혜를 충분히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지금 한 4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가 11월부터 이렇게 우상향해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광군제든 뭐든 뭐 명절이든 뭐 꼭 항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항상 그게 끝나고 나서 2주 또는 3주 후부터 이제 주가 반영이 됩니다. 실제 주가 반영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부터 10월부터 말씀드렸군요. 제가 10월부터 요 종목은 10월 저점 찍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좋다. 올라갈 것이다. 우상향이 좋다. 흐름이 좋다. 왜? 이번에 지금 이 패턴 자체를 이동평균선 지금 보시면은 자두색, 파란색, 노란색, 뭐 초록색, 검은, 뭐 회색깔 뭐 이런 식으로 있죠. 21선, 41선, 61선, 121선, 종가단수 5일선까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이 패턴을 지금 깼어요. 자, 지금 역배열이었어요. 이렇게 정배열이에요. 이게 봉 차트 밑에 이동평균선이 형성이 되면은 상승 패턴, 우상향이 가능하다,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단기적인 상승이 바짝 있고 바로 죽어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이 차트와 지금 뭐 밑에 보시는 여기 차트와 여기 차트를 중점적으로 딱 보시면, 자, 여기서는 지금 정배열이에요. 자, 이제 제가 옆으로 한번 넘어가면, 자, 역배열이었죠.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죠. 이건 떨어지는 하락 패턴 추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지면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하죠. 아, 나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21선, 20일 전에 있었던 가격과 40일 전에 있었던 가격, 그리고 120일 전에 있었던 가격을 이렇게 나누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평균치를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이제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죠. 자, 이게 이제 우상향 패턴인 거고, 여기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패턴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가 입을 벌리듯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패턴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이거 교육자료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여기 아마 영상이 안 남아있을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일단 21선 같은 경우는 심리선입니다. 심리선. 자, 21선. 자, 갑자기 이거 기술적인 거가 나와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 기술적인 패턴은 제가 나중에 시간 남으면 그때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거 하다가는 오늘 마무리를 못 할 수가 있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정배열로 지금 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런 추세예요. 그쵸? 지금 정배열로 다시 꺾여서 올라가려는 추세예요. 자, 이런 추세에서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게 21선 심리선이라고 했죠. 근데 종가단순 5일선이 21선을 맞아요. 예를 들면 21선을 이렇게 뚫잖아요. 종가단수 5일선이 여기 밑에 있죠. 이 밑에 있는데 여기 밑에 있어요. 그쵸? 이 밑에 있는데 이 21선을 뚫습니다. 여기 21선을 이렇게 뚫어요. 여기가 뚫는 지점이죠.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뚫고 올라갈 때 이제 상승해서 패턴을 내려와요. 그런데 이게 꼭 일정하진 않아요. 꼭 보세요. 여기서는 반대로 들어갔어요. 종가단수는 5일선이 이제 패턴을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하락 차트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패턴을 볼 때 매수 포인트다. 단타 매매 하실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도 꼭 들으세요. 이동평균선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차트 뭐 하루에 3% 4%씩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뭐 하루 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 흐름이 좀 저조하다 라고 하면은 뭐 하루에 뭐 1, 2%씩은 계속 고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루에 1, 2% 낸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서 21선을 뚫고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한번 다져지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패턴. 자,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이 양봉에서 이제 뚫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이 1차적으로 이제 21선을 뚫었어요. 그럼 2차는 남은 게 뭔가요? 2차는 41선이에요. 그 다음은 41선이죠. 노란색 선을 뚫어요. 뚫었네요? 뚫어. 그리고 61선을 뚫어. 그럼 이제 남은 건 121선입니다. 121선을 뚫으면 이제 그 위로 241선, 481선, 600 며칠 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선을 하나씩 이제 단계별로 깨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강한 추세 있죠. 여기서 저점에서 올라가는 강한 추세에서는 그 구간을 다 깨고 올라간 거예요. 깨서 고점을 형성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고점으로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매물대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는 거좀 통상 1년치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끊어가지고 6개월치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짧게는 뭐 3, 4개월 정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3, 4개월에서는 지금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그대로 매물대를 소화하는 부분에서 많이 밀집돼 있죠. 많이 뭉쳐 있죠, 여기가. 그죠?
이게 횡보를 좀 길게 한 거예요. 올라갈까 떨어질까 지금 횡보할 때는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수급과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지금 상승 패턴이 나왔고 이슈가 한몫 차지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메타버스나 또는 뭐 애플카 뭐 이런 뭐 이슈가 좀 강해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치로 땡길게요. 자 지금 이게 지금 23,000원대 매물대에 있다라고 했죠. 제가 어제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LG 디스플레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말씀드려서 어제장에 한 추가적인 한 3-4%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씀드리고 나와서 한 4% 5%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 더 오를 거예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121선은 뚫었기 때문에 더 추세 상승이 가능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제 241선은 여 위에 있을 겁니다. 자 241선 위에 있죠. 그쵸? 241선은 이제 뚫고 올라가야 돼요. 종가단순 5일선이 이제 5일의 평균적인 가격을 나눈 이 5일선이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면 추세가 조금 더 남아있구나, 상승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냐면요, 이 종가단순 5일선 부근까지 내려옵니다. 차트는 올라가면, 자 여기 차트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종가단수 5일선에도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서 61선을 도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횡보 가다가 그 다음 점 이틀장 뒤에 월요일장이군요. 월요일장에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쌓죠. 산처럼 쌓아가죠. 계속. 그쵸? 뭐 깨지잖아요. 종가단수 5일선이 깨져요. 그럼 21선까지 보는 거예요. 이거 차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은 제가 진짜 나중에 해드릴게요. 너무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 제가 하나 기초적인 거 시작하면 거래량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수급에 대한 부분도 뭐 사모펀드나 뭐 투신이 사는데 여기에서 지금 차트 중에서 얘는 급등 여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 그런 게 결국엔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종가단수 5일선에서 쌓여서 슈팅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물대가 지금 강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매물대가 있어요. 이 매물대가 두터운 이 2차 매물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게 바로 전 저점이죠. 전 고점이죠. 25,000원대 여기가 고점입니다. 여기를 또 뚫어줘야 돼요. 여기 뚫어주러 올라갈 겁니다.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회사에서 뭐 계속적인 주가 관리를 해야 되고, 수급도 밀리지 않도록 하려면 계속 좋은 뉴스 자료들을 계속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주들 입장에서도 믿고 홀딩할 수가 있죠.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오늘 삼성전기가 4% 올라가네요. 오늘 FK 이슈로 인해 삼성전기가 지금 계속 상승 패턴인데 삼성전기도 175,000원까지는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비스업 중심의 회복세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그 슈퍼 사이클은 아니지만 반도체에 대한 이 사이클은 다시 한번 돌아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올 연말이었어요. 연말 연초예요. 지금도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빠르다라는 시점을 이렇게 만들게 해준 거는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왜 이제 미국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가석방 하고 나서도 미국 가면은 이제 반도체 수급 바뀔 거라고 제가 두 달 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특사로 해서 나올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분명히 했어요. 제가 그때 에러티 베큐um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에러티 베큐um은 좀 빠지긴 했지만, 자 아무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가는 시점으로 인해서 반도체 사이클은 다시 한번 순환이 돌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한미반도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21선을 뚫고 지금 121선 뚫고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지금 차트가 지금 패턴 자체가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이에요. 우상향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 경사도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거래량을 지금 모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돼요. 거래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패턴을 분석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종목으로 지금 수중을 가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오늘 관심 종목이 선익 시스템 있어요. 아이고 선익 시스템 몰랐네요. 딱 3일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3일 전. 3일 전에 제가 여기 노트에다 적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선익 시스템이 지금 올라버렸네요. 선익 시스템 올랐고, 또 야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3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화요일날 이렇게 올랐네요. 또 지금 저 어제장에 지금 9% 정도 올랐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종목을 제가 브리핑을 못 드려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왜 이거 패턴 시장 패턴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올라갈 것이다, 어떤 섹터가 주도를 잡을 것이다,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서
제가 관심 종목 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보면 지금 여기서 관련돼 있는 업종은 지금 뭐 다 지금 나눠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OLED 쪽도 있고 반도체 쪽도 있고 메타버스 쪽도 있고 뭐 다 틀려요. 카메라 모듈도 있고 다 틀려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에 대해서 종목들 가지고 왔고, 농심이나 이런 거는 이슈로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3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슈팅이 나올 그 타이밍에 지금 매물대 소화할 거라고 했는데 역시 매물대 소화해서 올라가네요. 그죠? 다 이 종목들 다 3일 전에 적었어요. 그 다음에 DMS 한번 볼게요. DMS 요거가 아직 가격을 안 받은 상태예요. DMS.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을 조금 잡는 게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관심 종목에 담아두신 분들이었으면 나 이 종목 보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 포인트를 좀 잘 잡고 추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히롭틱스. 자, 요것도 오늘 슈팅 나왔네요. 오늘 9.87%까지 상승이 나왔고, 요것도 이제 241선을 뚫고 올라가면 추세 상승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동평균선상이 지금 밀집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집중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 자, 이것도 지금 우상향 패턴이죠. 자, 이것도 이제 깨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 강한 매물대를 깨고 올라갈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종목들이에요. 제가 근데 최근에 차트가 너무 좋고 수급도 좋고 했었던 종목들이 지금 빠집니다. 일단은 현대백화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원했었던 그런 이동평균선 있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결국에는 100% 답이 아니라는 게 결국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대백화점이 여기서 21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4.98% 한번 장대 연봉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위에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이나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기대치가 높았어요. 그래서 높아서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됐고, 매출에 대한 실적도 기대 이상이기 때문에, 기대 이상이 아니라 내가 현저히 낮게 잡았었는데 그것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확실한 거는 추세 상승이 가능하고 전 고점까지도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실적 기반으로 무조건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담을 때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섹터를 담는 것보다는 한 세네 가지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 섹터를 담고 거기에다 비중을 치우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투자예요. 열 몇 개 정도 막 이렇게 분할해서 찢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 그럼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차라리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종목들에다가 비중을 뭐 20-30% 또는 10몇 %, 나머지 장기 투자 종목을 좀 길게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게 좀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금리 상승의 매수 또 그러면서 기업 자금 조달도 차질이 생긴다 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금리 인상이 지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확신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금리 인상을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달에도 금리 인상이 동결됐고요. 이번 달 이제 11월 25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데 지금 금융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하나 금융지주. 자, 금융주들 빠지고 있죠. 그쵸? KB금융 빠졌어요. 그리고 기업은행도 좀 빠졌는데 좀 이거는 기업은행은 잘 방어를 하고 있고, 제가 기업은행은 1,600원에 드렸거든요. 가격을 1,600원 요 가격에 줬어요. 올랐잖아요. 그쵸? 이미 지금 오른 상태에 좀 빠지긴 했지만 어차피 좀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거고, 앞으로 어차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좀 되고 기업들의 사업 자금 뭐 조달 뭐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돈이 많은 기업들 있죠. 현금 보유가 많은,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어차피 어느 정도는 주가 방어하면서 생존하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금 없고 유상증자 막 때려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채무 상환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번 더 패닉 시장이 한 번 더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유보율이나 이렇게 좋은 높은 애들만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될 거예요. 이거 지금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금 3-4개월 후에 지금 벌어질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따져봐야 저는 뭐 그쯤에서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상태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니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은행 쪽에 대해서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빠질 때도 가차없이 빠집니다. 은행주들도. 그리고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겠지만 빠질 때는 차없이 빠져요. 아무튼 기업은행은 국영이잖아요. 그쵸?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거를 차라리 이렇게 담아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그나마 좀 적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트론도 오늘자에 올랐네요. 3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10,000원, 1,500원 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론도 오늘 좀 올랐어요. 하지만 추세 상승이 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 다음에 노르페인트. 자, 갑자기 뭔 OLED 시장에 대한 종목들 여러 가지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페인트주로 이렇게 넘어오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물가 상승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 미국은 뭐 칫솔 하나에 뭐 5, 6달러씩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칫솔 하나에.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조치를 하겠지만, 자, 일단 물가가 그만큼 올랐어요. 어차피 페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유, 석유 있죠. 그런 원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 신나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페인트 업체들이 이제 원가 상승, 뭐 이제는 하다못해서 제가 돼지고기나 소고기, 육고기 관련돼서 이제 가격이 엄청 오를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차피 곡물 가격 오르고 원자재 가격 다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을 먹여 키우는 사료나 이런 것들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축산업에 대해서 좀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고기나 이런 것들도 올랐는데 유가가 오르지 말란 법 없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유가를 낮춰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유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물가 잡으려면 무조건 유가 낮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필요한 거는 노르페인트의 지금 원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치킨 가격이나 또는 돼지고기 또는 뭐 소고기 이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기에 따르는 이런 페인트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서 오른다라는 거예요. 올릴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격 수혜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이 좀 많아졌어요. 도시건축 사업, 그러니까 신도시 건축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옛날 구 건물들을 재개발해가지고 또는 뭐 오래된 20년대 30년대 아파트들을 최근에 리모델링 사업을 좀 하면서 이런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들 또는 뭐 건설 부자재 관련된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우리가 상향 패턴으로 전환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이지는 않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상향 조정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노르페인트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슈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괴짜 투자라고 해요. 남들 다 투자 안 하는 부분에다가 괜히 투자해놓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순환매장세에서 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에 사놓은 종목들이 이제 고점으로 향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이래야지만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메타버스나 NFT에다가 지금 중간에 깔짝 이렇게 탑승해가지고 잠깐 돈을 수익을 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일시멘트도 지금 현재 차트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올라갈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거래량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쵸? 거래량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매물대 소화하고 그대로 슈팅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번 조정을 다시 줄 겁니다. 2만원대 가격으로 조정을 한번 받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좀 내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보험주나 은행주가 대표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의 그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또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연준 의장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에서 이제 다른 차기 의장
입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다시 연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둘 다 비둘기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 바이든 쪽에서는 새로운 연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패턴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운영하는 그 체계가 뭐 그닥 틀리지가 않다. 지금 새로 차기로 이제 들어올 사람이 연준 그 이사로 있어요. 연준 위원 이사로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좀 차기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불어닥치는 뭔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연준은 지금 월가에 대해서 좀 규제를 좀 계속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월가에서 월스트리트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증권 쪽에서 이게 그 돈을 이렇게 수급을 확 몰아가지고 어떤 특정 종목 확 이렇게 올려버리고 떨궈버리고 올려버리고 떨궈버리고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로블록스나 또는 뭐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을 또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연준에서 규제를 많이 때렸어요. 니들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안 봐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준을 많이 때리는데, 이번에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뭔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제니 델런 재무장관도 그거를 나쁘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에 돈은 어차피 계속 돌고 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제니 델런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이제 뭐 질문 들어온 거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거고, 글로벌 파운드리 손잡은 포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생산에 나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는 글로벌 파운드리와 손잡고 반도체 사업에 직접 뛰어들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포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과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아니면 지금 삼성전자와 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기 때문에 일본 시장과는 좀 손을 잡기는 조금 거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포드도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포드도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좀 파운드리에 좀 강력한 삼성전자가 좀 손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계소득이 8% 증가를 했고 역대 최대입니다.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될 수도 있다. 제가 서비스업 중심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비스업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그 관련된 업종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지금 뭐 종목 들어온 거는 오늘 제가 보고 왔는데, 원전 관련된 종목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해운 업종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업종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연말의 전망치를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져 있었는데, 자, 일단은 유가 관련된 거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유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지금 왜냐면 산유국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산유국들이 증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연가 뽑아낼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양을 줄이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 증산 합의를 하게 되면 오펙이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산유국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게 오펙인데, 이 오펙에서 나는 증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오펙에서는 산유국들은 증산하지 않고 그대로 이 가격을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9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치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고.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만 낮춰서는 안 되거든요. 낮추자. 제발 낮추자. 아이고, 오펙 플러스, 아이고, 러시아야. 제발 좀 낮추자. 사우디야, 좀 제발 좀 낮추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유가가 낮아지면 결국엔 생산 제조 관련된 부분에서는 업황이 좀 개선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들어가는 원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단가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가가 싸져야지만 이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6달 동안인가요? 6달 동안인가 뭐 가격 유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차피 뭐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서민들을 위해서 좀 낮춰놓은 거지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가는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계속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어차피 겨울철에 오일을 많이 씁니다. 유가를 그만큼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울철에는 그만큼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스도 많이 쓰고 기름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은 계속 유지가 돼야 걔네들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믿자 본전인데 올라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돈 벌면 된다, 약간 이런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유가는 당분간은 조정되기는 힘들 거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뭔가 크루드 오일의 가격을 좀 낮추기 시작할 때는 아마 이제 내년 초쯤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아람코나 이런 데도 지금 주가 실적 올려놔야 돼요. 내년도에 다시 또 떨어질 건데 뭐. 그쵸? 자, 그 다음에 해운업종 말씀드릴게요. 해운업종에서는 뭐 어떤 특정 업종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HMM. HMM이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HMM은 어차피 빠져도 나중에 패턴 한번 찾기 시작하면은 주구장창 오를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뭐 지금부터 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담지 마세요. 왜 무리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만 봐도 이거 메리트가 너무 떨어져요. 21선 밑으로 계속 바닥을 기어가고 있고, 이쯤에서 한번 깨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리 다지는 구간인데 이거 좀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깨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더 빠집니다. 무조건 추세 하락입니다. HMM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세 하락이에요. 이거 2만원대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가격 대충 잡아 놓는 게 아니라 2만원대 가격이 지금 딱 지지받는 딱 그 구간이에요. 과거 데이터도 그래요. 항상 쌓여있는 그 자리가 지지를 받는 그 구간이에요. HMM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이 매물대를 지금 깨고 내려오면은 더 추세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2만원까지 잡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매물대가 결국에는 여기서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 또다시 밑으로 하락 조정이 되다가 이제 상승 반등할 구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더 담아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HMM 해양 운수업 쪽은 자 이렇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박 건조 쪽을 볼게요. 조선해양.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잘 대응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우상향 패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이 선박 건조하는 그 회사들, 조선사들을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얘네들의 선박에 대한 수주가 100% 이상이 넘었어요. 목표로 했었던 해양 선박 수주, 한국조선해양. 여기 보면은 자, LNG를 넘어 메탄올 선박, 한국조선해양 8척 수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수주 효과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수주 효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메탄올 추진선 등 뭐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가 바다 위 탄소 중립 바람을 타고 친환경 선박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초탄소 선박에서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을 가속해 글로벌 친환경 시장의 우위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자, 올해 8월 기준으로 누계 수주액이 300억 달러로 넘어서면서 연간 목표치 조기 달성이 확실시 되어 있다. 빅3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가지,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번에 삼성중공업도 수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얘네들은 회사를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증자 소식이랑 감자 소식이랑 뭔 이야기인지 무슨 꿍꿍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은 목표치 이상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분기 때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적자였어요. 떨어졌어요. 적자. 그쵸? 근데 이번 3분기 때 실적 발표에도 적자예요. 적자 지속입니다. 그런데 2분기 때 나온 거에 3분의 1 정도 적자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를 메꿨다라는 거예요. 적자에. 그러면 4분기 때 실적은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적자 지속인 기업은 흑자 전환으로 한시 주가는 크게 반영될 것이다. 자, HMM 아까 말씀드렸죠. HMM 제가 이게 적자 지속 기업이었어요. 적자 이제 3분기까지 적자 튀지게 적자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흑자로 전환된 게 바로 2020년도 4분기입니다. 2020년도 4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일단 HM은 한 4배 정도 올랐어요. 제가 HM은 몇 번 얘기한 게 뭐냐면, 적자 지속에서 흑자 전환으로 된 기업인데 우리가 투자 가치는 해양 운수업이에요. 해양 운수는 우리나라가 1등이었다라고 하지만, 조선업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이게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높았던 애가 완전 바닥에 권리락 뭐 이후에 감자의 권리락 이후에 배당락만 쭉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냥 흐지부지 그냥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이런 종목에 딱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HMM은 이거는 못해도 7배 올라간다. 7배는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뭐 현재 주가가 25,000원인데 막 갑자기 목표 주가를 막 6만원 7만원까지 올리는 게 그냥 터무니없잖아요. 그쵸? 근데 애널리스트는 항상 그렇게 올려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를 올리면 거기에서 한 20-30% 떨고 가지고 거기가 목표 주가로 잡으시면 거기가 딱 웬만큼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이게 제가 보던 게 2020년도 요쯤 3분기 좀 시작하면서 4분기 시작할 때쯤부터 봤는데 4배 정도 올랐어요. 4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 지속인 기업들은 흑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제2의 HMM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적자가 극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인해서 무조건 적자를 만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물류 대란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탄소 중립에다 뭐 이것저것 뭐 쌓여 있다 보니까 운수업은 당분간은 별로 흐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대한해운부터 시작해서 대한해운은 원래 뭐 한국전력, 포스코 또 어디 있죠? 우리 국영기업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거기랑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좀 고정적이에요. 그런 흐름을 타고 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대한해운이 지금 뭐야 주가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지같이 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사 쪽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운수업 쪽까지는 전환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전 관련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산중공업 질문 많으니까 두산중공업 말씀드릴게요. 자, 두산중공업 보시면요. 제가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딱 그 가격대에 지금 내려앉아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자,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시장 수급이 몰려있고 다른 쪽 카메라 모듈이나 애플카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 수급이 좀 몰리면서 지금 원전 쪽으로 다시 수급이 조금 잠잠해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살짝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이슈는 계속 나올 거고요. 원전에 대한 탈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쪽, 현 정부는 지금 탈원전을 계속 지금 외치고 있고 지금 야당 쪽에서 지금 윤석열 쪽이죠. 그쪽에서는 지금 원전을 계속 운용을 해야 된다. 탈원전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으로 지금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패턴 자체는 지금 현재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도 우리가 투자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제가 종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화장품 관련된 것도 저한테 아까 질문이 오셨었는데 화장품 관련된 건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화장품 관련된 건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제작 투자 쪽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작 투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작 투자가 OTT 서비스에 대해서 수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실적이 되게 저조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는 당분간에 좀 상승 전환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실적 기반으로 인해서 좀 많이 매출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 기대치 이상을 부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가 상승이 있을 거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좀 해지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가 지금 투자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쪽으로 좀 투자금을 아끼지 않는 게 바로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K 컨텐츠로 투자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른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완전 초저가로 흥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웬만한 그 일반 미드 촬영하는 그 금액의 뭐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정도의 제작 투자비로 엄청난 흥행을 이루어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번 시장에는 우리 K 콘텐츠에다 투자를 좀 많이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작 투자 쪽으로는 나쁘지 않고요. 종목으로 하나 뭐 말씀을 드리자면 스튜디오 드래곤
요것도 좋습니다. 아직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9만원대 가격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한테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제가 CJENM은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CJENM은 제가 좀 저가 매수 좀 공략을 해볼 종목인데, CJENM 같은 경우는 CJENM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분할해서 떼는 겁니다.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대 주주는 CJENM입니다. 뭐야, CJENM이 오늘 올랐네요. 7.88%까지 올랐네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였는데, 이제 좀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내일장엔 또 다시 한번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제작 투자는 아무튼 그만큼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이고,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 예를 들면, 위지웍 스튜디오 요것처럼 이렇게 막 위로 지금 솟구쳐 오른 종목들을 사지 마시고, 밑에 바닥권에서 자리 다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 우세가 뛰어난 종목들, 초록뱀 미디어, 올라버렸네, 초록뱀 컴퍼니,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오를 거예요. NEW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은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 차이고,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17,000원대에서 좀 조정 구간을 좀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한 번 더 줄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닥 디즈니에 대한 메리트가 좀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적어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작 투자 쪽으로는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오늘 제가 종목을 좀 부랴부랴 좀 설명을 드렸고 내용 정리가 좀 안 돼 있다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신 분들은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주셔서 전화 통화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